자, 반갑습니다, 구독자님들. 자, 굉장히 좀 오랜만에 좀 돌아와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는데, 늦게 온 만큼 오늘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 좀 꽉꽉 채워서 말씀드릴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이 제가 영상을 찍는데 힘을 더 보태주니까요. 구독은 꼭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자, 오늘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10월 14일 오후 2시입니다. 2시 시세가 지금 포스코홀딩스가 지금 마이너스 0.41% 정도 나오고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이 121선 중기이평선 있죠? 요거를 좀 깨고 내려갔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일단 35만원 선을 여러분들이 좀 기준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35만원 밑에 있었을 때는 그 포스코가 기존 사업이 철강이잖아요, 철강. 철강에 대한 밸류가 35만원 밑에였었어요. 자, 그런데 2023년도 이후로 이제 35만 원 위로 올라왔을 때는, 이때는 플러스에서 2차전지에 대한 밸류가 인정을 받았었던 시기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35만 원 기준을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자, 이 위에서는 2차전지랑 철강이 밸류가 포함된 가격이니까 이 밑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된다? 매수 타이밍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좀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이때 내려갔을 때는 시장 지수 때문에 시세가 한번 깨졌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 가격대에서 횡보를 하다가 다시 올라와 준 건데, 자, 물론 중기평선도 중요하지만 이 가격대에 대한 시장의 밸류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기평선 깼다고 해서 다시 매도를 해야 되냐? 약간 그런 생각은 딱히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밑골이 잘 말아 올리면서 추가적인 상승 나와주려고 하고, 그리고 키움증권 쓰시는 분들은 그 장중 잠정 투자자별 매매 동향이 보여요. 여기서도 이제 외국인들 매수하고 보험 매수하고 뭐 투신이랑 연기금은 좀 사팔하고 있는데, 일단 외국인 수급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기술적인 부분들 그리고 센티적인 부분들은 이 정도까지 한번 보도록 하고, 향후에 우리가 포스코홀딩스 추가 상승 가능한 이유가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누가 뭐래도 2차전지의 다음 스텝은 전고체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번에 반도체 사이클도 보시면은 기존의 레거시 반도체들은 그렇게 많이 못 올랐어요. 그러면 어떤 반도체들이 많이 올랐어요? AI 반도체들이 많이 올랐었죠. 이것처럼 2차전지도 예전에는 양극재였는데, 이제는 다음 사이클에 올 때는 뭘로 올라가냐를 두고 봤을 때는 전고체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전고체 캐파 같은 경우에도 삼성 SDI는 27년도부터 이제 상승을 시킨다고 하고 있고, SK온도 28년, 29년도부터 진입한다고 하고 있고, LG엔솔이 최종적으로 진입을 하는데 그게 2030년입니다. 2030년까지 총 생산 캐파는 황화 리튬, 이게 전고체에 들어가는 황화 리튬이죠. 이 황화 리튬의 캐파를 15,050톤까지 올린다고 해요. 자, 이때부터 그럼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한다는 이야기들인데, 자, 그러면은 제일 처음으로 배터리 셀 기업이 들어가는 거는 2027년이에요. 지금부터 한 많아야 2년 좀 더 남았는데 2년 금방 갑니다. 자, 그러면은 그 2년이 오기 전부터 전고체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올 거고, 황화 리튬에 대한 수요 이야기가 계속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예전에 경험했잖아요. 양극재에 대한 수요가 뛴다라고 했을 때 딱 보면은 이미 에코프로는 다 올라가 있어. 자, 그럼 우리는 그런 얘기가 나오기 전부터 우리는 대비를 해놔야 된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전고체 배터리 당장 하면 안 되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지금 전고체 가격은 액체 전액보다 키로당 가격이 160배가 더 나가는 겁니다. 지금 가격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상용화는 좀 힘든 부분이 있고, 그럼 이 가격은 또 어떻게 잡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향후에 수요가 늘어나고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가격은 낮아지게 됩니다. 그런 거죠. 우리가 시장에서 한정판 매물이 있잖아요. 한정판은 공급이 작기 때문에 이 희소성 때문에 가격이 높아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한정판 물량이 시중에 풀리게 되면은 희소성이 낮아지는 거고, 공급이 증가하니까 가격은 내려가게 되는 거죠. 이거랑 똑같은 시장 원리예요. 황화 리튬도 계속해서 생산량이 늘어나고 전고체 배터리도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결국에 가격은 안정화되게 돼 있습니다. 자, 그 안정화가 되게 되면은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겠죠.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관련주가 주가가 펌핑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를 우리는 기다리면서 포스코홀딩스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세세하게 보면은, 자, 우리가 제일 빨리 전고체 시대가 오는 거는 누가 선도하냐? 삼성 SDI가 선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삼성 SDI가 지금 전고체 공급망 결정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면은 필요한 게 뭐 있어요? 황화 리튬에 대한 이 수급처를 열정을 해야 되는데,
그 수급처들은 여기 밑에 6개 그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포스코 그룹 있고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에코프로 BM,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레이크 머티리얼즈, 한농 화성 이렇게 6개로 여러분들이 좀 나눠서 보시면 되는데, 자, 지금 생산 캐파, 당장 생산 캐파가 높은 애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제일 커요. 지금 당장 300톤을 생산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레이크 머티리얼즈. 지금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26년도에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에코프로 BM은 아직 전고체 모멘텀이 좀 약한 게 있고, 자, 지금 포스코 그룹을 우리가 봐야 되지만 포스코는 지금 당장은 24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상용화되는 시점을 보면은 향후에 2030년까지 캐파를 얼마나 늘려날 거냐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24톤이지만 향후에는 7,200톤까지 늘린다고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자,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1,200톤까지 늘리고 다른 기업은 아직 예정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수요를 딱 두고 봤을 때 위에 제가 몇 톤이라고 했죠? 15,050톤입니다. 여기에서 7,200톤을 포스코 그룹이 가져가게 되면 시장에서 대충 점유율이 50% 정도 되는 거죠. 자, 포스코가 왜 향후까지 들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는 여기서 나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에 장인하 신임 회장이 취임하고 난 이후로 신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일어나는데 그 신사업이 황하 리튬 사업인 거예요. 자, 그래서 향후에 전고체 배터리, 예전에는 사람들이 안 된다 안 된다 했지만 지금 와서는, 지금 시점에서는 배터리 화재를 시작으로 해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실제로 SK온이나 여러 가지 배터리사들에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 시장 열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전에 포스코홀딩스를 싼 가격에 잘 들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봅시다. 전고체의 최종 목표는 황화물이에요. 자, 여기서 보시듯이 LG엔솔, 삼성 SDI, SK온에서 지향하는 상용화 일정인데 2030년까지 LG에너지솔루션은 고분자계를 먼저 거쳤다가 황화물계로 가는 겁니다. 자, 삼성 SDI는요, 황화물계를 바로 만든다고 SK온은 28년도 때 고분자랑 산화물계, 29년도 때 최종 황화물계로 들어가는 거죠.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황화 리튬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포스코홀딩스가 황화 리튬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게 너무나도 다행스럽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전고체 배터리로 가려는 이유가 뭘까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전고체 배터리가 장점이 더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새로운 세대를 개척하는 거는 그 전 세대보다 더 장점이 많기 위해서 개척을 하는 거죠. 자, 보시면은, 자, 전고체 배터리로 가면은 분리막이 없어져요. 자, 분리막이 뭐, 안 그래도 좀 얇긴 하지만, 이게 없어지면은, 없어지는 만큼 다른 소재를 좀 더 키울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액체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안전성은 떨어지죠. 뭐 배터리에 구멍이 나거나 아니면 팽창하거나 열을 가했을 때 굉장히 위험성이 높은 물질인데, 고체 분말로 가게 되면은 사실 열에도 강하고 안정성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터리 화재나 그런 부분에서 또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이유도 이거고요. 그리고 고용량 저장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고체 전해질로 가게 되면은 음극재에 대한 비율이 조금 더 낮아지게 돼요. 그럼 낮아진 만큼 양극재 비율도 더 늘릴 수 있겠다라고 여러분들이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선호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포스코홀딩스가 주도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뭐가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볼게요. 과거에 2023년도 때 영광을 되찾기에는 좀 단기적으로는 어렵죠. 당시에 최고가가 얼마였어요? 76만 4천 원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복귀하기에는 너무나도 무거운 종목이긴 해요. 시가총액 자체도 좀 무겁고. 근데 우리가 무작정 지금 가격에서 손절해야 되는 건 또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시장만 보더라도 반도체는 어느 정도 꺾이고 있는 와중에 2차전지의 장기적인 턴어라운드는 시작이 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향후에 전고체 배터리로 체제 전환이 되잖아요. 그럼 이런 체제 전환이 포스코의 상승 동력으로 작동할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30년도 때 전고체 목표 생산 캐파의 50% 수준을 목표로 이 생산 능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 향후에 우리가 전고체 공급사의 이 핵심 기업으로 포스코가 꼽힐 거라고 전망을 좀 하고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또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2020년도 10월부터 2023년도 7월까지, 자, 2022년도 10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장기적인 주도주 우상향이 나왔을 때 이 주도주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어요. 자, 보시면은 정확히 2022년 10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장기적으로 주도주의 흐름을 보여줬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상승 추세가 나올 때는
224일선과 121선 위에 있는지 항상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장기 추세에서 상향이냐 하향이라고 볼 때는 항상 장기이동 평균선 위냐 아래냐를 꼭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에 있으면은 상승할 확률이 더 높고 아래에 있으면은 하락할 확률이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가 같은 경우에도 역배열로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돌파를 못하고 여기서도 돌파를 못하고 여기서는 돌파가 나왔지만 다시 이제 장기 이평선을 뚫지 못하고 좀 하락 꺾이는 추세, 약간 이런 것들이 형성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투자하시든 간에 장기 이평선보다 위에 주가가 형성되어 있는 종목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미래지향을 보고 장기적으로 가실 거면은 역배열은 좀 위험하긴 하지만 성장성을 다 파악한 종목이라면 역배열에서 조금씩 매수해가는 전략도 유효합니다. 저는 그게 포스코홀딩스라고 보고 있고, 여러분들이 투자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는 개개인별로 다르겠지만 25년, 26년도 이상을 바라보고 계신 분들한테는 포스코홀딩스는 매우 좋은 투자처임은 확실하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내용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이랑 좋아요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는 만큼 저도 채널에 영상을 많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구독이랑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독 눌러주시는 만큼 더 힘내서 영상 찍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